전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가 없거나 혹은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실 때 현실에서 부담이 없는 선에서 네. 이런 동기부여나 활동을 일으키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추천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린 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서 네. 우리 얼마의 예산 안에서 써볼까? 음. 그러면 너의 만족감은 어떤 거는 얼만큼이 돼? 그러면서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아리따우신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하면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학 교육을 공부하셨고요. 경제교육 석사를 하셨고 행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현재 양정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서 2009년부터 경제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나영 선생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간단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또 오랫동안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네네. 실제로 경제 공부라 하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경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요? 모든 게 다 경제다. 그리고 제가 수학이 되게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왜냐면요. 저는 예전에 선생님 같은 분을 안 만나고 네. 그러니까 되게 문제 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 아, 그쵸, 그렇죠. 그럴 수 그쵸. 있죠.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경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아 근데 여기에서 수학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게 생활에서 필요해서 이런 개념이 필요하구나. 뭐 함수도 사실 가격이 얼마일 때 얼만큼 사고자 하고 하는 것 자체도 다 함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이거구나. 이래서 쓰이는구나.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도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선생님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수학이라 하면 너무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방정식을 어디다 써 우리가 왜 이렇게 소금물을 날랐다 펐다 날랐다 하는 거야 라고 네, 생각을 네, 하겠지만 실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고 네. 그 수학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 활동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수학 동화보다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배우고 있는 수학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된 거죠. 정말 그냥 아이들 요즘에 네. 학원에서도 이제 있다가 편의점도 되게 자주 가잖아요. 음. 근데 그런 데서도 그냥 하나하나가 그런 수학이 다 녹아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네. 이번에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많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으로서 수학을 왜 배워야 돼? 라는 이유에서 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편의점이니까 편의점 안에서도 이렇게 경제랑 수학이 많이 섞여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네. 편의점에서 우리가 갈 때 네.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현실적인 수학 혹은 경제, 수학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이들 많이 음료수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쵸. 보통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꺼내면 원형 그쵸.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유는 이렇게 사각형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콜라나 사이다는 운반할 때 그냥 냉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쌓아서 가면 되는데 냉장을 한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유는 상해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담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사각형 안에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남잖아요, 공간이.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비효율 없이. 우유는 그쵸. 그렇게 왜? 상하는 거는. 상하는 거는 네.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네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서 우유가 사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만약에 알고 마시면 재밌을 거라는 거죠. 그죠? 네네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뭐도 좋았냐면 음료수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속에 넣어놓죠. 일부러 속에 넣어놔. 네네.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물품을 보고 네. 나오면서 물품을 보면서 그쵸. 그러면서 하나 더 집으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카운터에 있는 데는 되게 작고 조금 싼 물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음. 썼다가는 음. 더 작은 거 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놔서 더 사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네네.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런 템플릿을 이해하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생활에서 계속 보이는데 이런 걸 원래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다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본인의 효용을 가장 만족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소비도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그냥 뭐 계산을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경제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경제 공부를 한다는 건 학생들의 흥미를 돋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그 실험 경제반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경제를 이해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 편의점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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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2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2번이잖아요. 네. 그 정도 활동으로도 네. 학생들의 동기부여나 흥미가 유지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저희 수학처럼 일주일에 3번, 뭐 2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이 정도 느슨한 관심으로도 그럼요. 그냥 알게만 돼도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주고 그렇죠. 아이들이 뭐 사과를 산다, 나는 사과를 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런 규칙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내 만족감보다는 더 비싸게 사면 안 돼. 그렇죠. 또 비용 생산을 한 사람 입장에서 비용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거를 하면서 맞춰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평균 가격이 중학교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균형 가격이라는 거가 그렇죠. 맞아지거든요. 균형, 거의 수요와 평균을 공급이 내면. 맞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이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나오는 그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활동한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맞춰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수학에서 이런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서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생활하면서 우리 생활이 다 먹고 살고 다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 활동인 게 아닌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뭐 먹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바나나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떤 게 나에게 만족감을 더 크게 주는 거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도 경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수학에 녹아있고 이런 거가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디를 들어가서도 이거는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이런 마케팅을 썼고 이런 내가 아는 만큼 그곳의 운영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가 없거나 혹은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실 때 현실에서 부담이 없는 선에서 네. 이런 동기부여나 활동을 일으키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추천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서 네. 우리 얼마의 예산 안에서 써볼까? 그러면 너의 만족감은 어떤 거는 얼만큼이 돼? 그러면서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 마트에서 이제 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통계청 가면 옛날 물가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각 그런 상품들의 가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옛날 거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얼만큼씩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 30년 후에 내가 100만 원으로 뭘 산다. 같은 금액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엇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러면 굉장히 더 적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오르죠. 무조건 오르죠. 그러는 이유도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자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메이크업 하려면 투자로 그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맡겨놔서 예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계속 따라잡고 있다면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요즘. 오래 살죠. 요즘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정말 100세 산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렇게 산대요. 100세 살 가능성이 있어. 90살 그쵸. 넘어요 보통.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네. 그런 정말, 투자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적극적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관념이나 이런 것도 그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어야지 쭉 가는 거지. 갑자기 어른이 됐는데 이렇게 하던 거가 바뀌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